반갑습니다. 드리밍즈 인체생리 코스 오늘은 간염과 간경변 혹은 간경화라고 하죠.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자, 간염. 우리나라 사람들이 6, 70년대에 이 주사기를 이렇게 중복해서 쓰면서 감염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또 식생활 자체가 함께 국을 떠먹는 그런 함께 반찬을 먹는 식생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간염 천국이 한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방주사로 인해서 많이 예방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간염 보균자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어떻게 간이 안 좋은 분을 도와줄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염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죠. 그 외에도 약물을 남용한다든지 혹은 술 많이 드시는 음주에서 발생하는데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은 오염된 환자의 배설물이나 음식물이나 식기, 음료수, 소독, 불충분한 주사기, 약물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냐면 한약을 잘못 먹어서 급성 시형 간염이 걸려 얼굴이 새카매지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농약 중독이죠. 예, 골라서 먹어야 합니다. 만성 간염은 간의 염증과 괴사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원인과 심한 정도가 다양한 일련의 간의 질환인데요. 만성 간염의 여러 종류가 있죠. 바이러스성이 있고 또 약물 유인성 만성 간염이 있고 자가 면역성 만성 간염이 있습니다. 어, 주로 만성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증상이 처음이 없어요. 간은 침묵의 장기죠. 다른 말로 간은 며느리 장기다 그러죠. 조용해요. 아파도 표시를 안 내. 그래서 40% 정도의 만성 간염 환자가 간경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성 간염이다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조심해야 되고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냥 약 하나 먹고 나는 간염약 먹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자, 만성 활동성 간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도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가족하고도 따로 먹는 것이 좋고 자기 자신의 그릇과 수저를 하고 그다음에 반찬을 따로 먹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 비활동성인 경우에는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파괴되어 가는 간세포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간염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서 A형 B, A, B, C, D, E, F, G, F 이런 거 다 있는데요. 알코올성 세균 및 기생충 감염 등이 원인이 되는데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나 E나 F형은 음식이나 식수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B형, C형, D형, G형은 혈액이나 체액에 의해서만 전염이 되는데 C나 D형은 성적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요. 넓은 의미에서 성병으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급성 간염의 주 원인은요. 예. 유행성 질병으로서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로 전염이 되기 쉽고 A형 간염은 발병해서 2개월 정도 되면 이틀 정도 이제 2개월 정도 되면 완치가 되는데 한 번 아프면 평생 면역이 생겨요. 어, 근데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 재발될 수도 있지만 만성으로는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거. A형 간염은. 네, 이제 이게 B형 간염이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죠. 주로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에서 어떤 분은 그 수혈을 받다가 이렇게 전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침이나 면도기 이런 것들 일회용을 사용해야 되고 넣는 침 있잖아. 한의원에서 넣는 침. 또 가족이 사용을 따로 해야 합니다. B형 간염 환자의 10% 정도가 B형 바이러스에 의해서 다양한 면역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기고 이런 바이러스를 이렇게 보유하면서 우리가 B형 바이러스 보균자라고 하는데 이 B형 바이러스 보균자는 처음에는 그냥 보균 형태로 있으면서 옮기지는 않아요. 근데 관리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만성 간염이 되면 이제 간경화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C형 급성 간염 같은 경우에는요, 주사 바늘이나 가족으로부터 되는 그런 거는 보통 적고 수혈이나
성행위 시 감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위생적인 침을 맞거나 귀를 뚫거나 문신을 하게 되면서 감염이 되는데 B형, A형도 아닌 간염 바이러스를 C형 간염 바이러스로 명명했는데 이건 예방이 안 됩니다. 바이러스가 또 돌연 변이를 잘 해가지고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딱 죽이기가 힘든 그래서 이거 자연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A형이나 B형보다는 증상이 가볍지만은 80%가 만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주로 한약을 잘못 먹어서 걸리는 게 C형 바이러스라고요. 그 다음에 B형 간염 환자 중에서는요, 10% 20%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되면서 만성 간염이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율이 높아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만성 간염의 원인,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혈청 감염인 B형 간염, 뭐 A형 간염보다 이게 훨씬 더 만성화가 되기 쉽고 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체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대항하지 못해서 만성화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항상 면역력이죠. 어떤 질병, 어떤 바이러스에도 면역력이 중요한데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500가지 일을 하는 이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완전 이건 핏덩어리 아니에요. 간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예, 내 몸의 화학 공장, 간이거든요. 근데 이 간을 관리를 잘 못하면 내 몸의 공장이 멈추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간염이 낫기 전에 과로하거나 식사요법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과음이나 흡연으로 간이 피로해지면은 만성 간염이 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이렇게 복용하는 그러니까 간을 피곤하게 만드는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진통제 쉽게 먹고 그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 그런 뭐 어디 아프면 이거 먹고 저기 아프면 이거 먹고 이렇게 해서 약을 쉽게 드시는 분들이 간이 안 좋아질 그 영향이 있습니다. 치명적으로 또 간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잠 안 온다고 수면제 먹고 머리 아프다고 진통제 먹고 배 아프다고 진통제 먹고 그리고 또 뭐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되는 약들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먹는 거 위험합니다.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먹고 막 이렇게 약물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떨어진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환자의 병력 중에 황달 앓은 적이 있거나 가족 중에 만성 간염을 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거나 혹은 환자를 직접 다루거나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렇죠. 병원에서 의료인들 그다음 환자의 오물을 처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있거나 그다음에 수혈을 받는 적이 있거나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이 만성 간염으로서 이 한염이 높고 예전에 술잔 돌리기 해가지고도 간염이 막 옮고 그랬잖아요. 예,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급성 간염의 증상으로는 이거 봤을 때에 감기 몸살처럼 시작하고 막 머리 아프고 구토, 복통, 설사, 변비가 막 나타나면서 사지 관절이 쑤시고 아픈데 중요한 건 뭐냐? 감기 몸살보다도 더 심하다.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네, 사람이. 그럴 때 아예 급성 간염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병이 한 3, 4일 지나면서 이제 좀 괜찮아졌나 하면 황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노랗게 되고 가장 먼저 흰자, 눈에 하얀 자가 노랗게 되면서 피부 전체가 노랗게 누르는 경우가 있죠. 네, 빌리루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할 때 황달이 나타나기 2, 3일 전부터 소변색이 진해지고 소변에 거품이 노랗게 들어있는 거 보이는데 이제 소변은 이제 만약에 물을 많이 먹었을 때에 그냥 보통 미색으로 나오면 괜찮아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물 적게 먹었을 때 소변이 그럴 수 있는데 대변 색깔이 손상된 간세포로 인해서 흰 대변을 본다면 어떻게 하얀색이 빌리루빈이 장으로 내려와서 대장에서 변하고 같이 섞여서 황색의 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빌루비린이 나오지 않을 때,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이게 이제 몸으로 돌지 이게 장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에 어, 변이 흰색이 될 수가 있고요. 피부 가려움증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여기 오른쪽 갈비뼈 하부에서 간을 만져질 수가 있어요. 그럼 왜냐면
염증이 생기면 붓잖아요. 간도 마찬가지예요. 간에 염증이 생겼다는 그런 뜻이죠. 또 급성 간염은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만 만성 간염은 막 이렇게 활동성 간염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비활동성 같은 경우는 별로 자각 증상이 없고요. 식욕도 좋고 황달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워. 왜? 아, 나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다. 어느 날 덜커덕 간경화입니다. 이런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활동성 간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피곤합니다. 아주 참 사람이 그냥 피곤하고 또 간도 부어 있지만 얼굴도 푸석하고 노라탱탱하고 식후 포만감이 빨리 오고 왜? 간이 부어 있으니까 염증 때문에 부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굉장히 그 배부른 느낌 늘 더부룩해. 그런데 희한하게도 영양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막 자꾸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요, 허글증이 많아. 자꾸만 먹으려고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증세가 이게 중한 경우에 급성 간염 증상하고 비슷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활동성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음, 그 식이요법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그런 식이요법들을 식이요법을 하셔서 빨리 비활동수로 바꾸고, 비활동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지 않고 다시 저희 남편처럼 조심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식이요법 잘하게 되면은 라파와 함께 나중에는 항체가 생길 정도로 좋아진다. 기적적인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염과 간경화는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하는데요. 자, 간경변 혹은 간경화 보시면요. 간세포의 일부가 괴사가 되고 재생되는 일이 반복이 되다가 그런 과정에서 괴사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 자체가 굳어지고 표면이 융기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딱딱한 섬유질이 들어차면서 이게 우둘투둘 울퉁불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간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또 자꾸 증식하고 또 증식하면 또 어떻게 돼요? 괴사되고 이게 막 그 또 증식하면 굳어지고 증식하면 굳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그냥 예, 이렇게 올라오면서 간 표면이 굉장히 원래 매끈하고 보들보들하고 피덩어리처럼 그냥 아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간인데 좋은 간인데 이제 이 간이 점점 이렇게 흉측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간이 굳어지면 간 내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활동 능력이 저하가 되죠. 예. 그래서 간이 해야 될 일을 못 합니다. 구역질, 구토 증상, 또 남자의 유방, 여성형 유방으로 또 올라오고 복수가 차기도 하고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예, 또 이렇게 붓기.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보면 이렇게 어, 그 혈관종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배에 있잖아요. 거미줄 모양의 혈관이 이렇게 확 뻗어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예, 위장이 커지기도 하고, 황달이 오기도 하고, 또 식도 정맥류가 생겨서 피를 토하기도 하고, 간성 혼수가 오기도 하고, 예, 암모니아가 뇌로 올라가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손을 봤을 때에도 우리가 손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눌렀을 때에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 저는 지금 눌렀을 때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저는 손이 힘이 좋아요. 예, 근데 이렇게 손 눌러도 하나도 안 아픈데 이거 조금만 눌러도 하는 분이 계세요. 간에 독소가 많은 분이죠. 예. 자, 알코올 중독이나 영양 불량,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생기는 간염이 악화가 되면서 간경화가 일어나는데 30% 정도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C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 감염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 결과로 예, 간경화가 오기 쉽고 신생아 때에 모자 감염, 그러니까 엄마로부터나 가족으로부터 B형 간염에 걸리게 되면 평생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지내다가 4, 50대에 간경화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기들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고 최근에 알코올성 간경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 알코올을 이렇게 매일 마시게 되면 간경화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해독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알코올은요, 세포를 괴사시키는, 그래서 술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뇌세포도 괴사된다고 하죠. 그렇죠? 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손상이 이제 되는 것이죠. 치료되지 않고 방치된 지방간, 아까 지방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지방간 오래 두어도
예, 간 경화가 올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방간이 왔을 때, 아, 생식 2번 아침, 저녁 먹고 없애야지. 이런 마음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 자가 면역 이상이나 독극물, 심장병에서 오는 간장 울혈의 진행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아서 울혈, 피가 뭐야? 울체되어 있는 것이죠. 간에 나쁜 피가 쉽게 말해서 어혈이 몰려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안 좋은 피가 계속해서 쌓여 있으면 예, 세포가 괴사되겠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상이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사지육신이 그냥 힘이 없고 식욕 부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나 목 주변이나 어깨에 간 반점이라고 하는 거미줄 모양 혈관이 쫙 확장되고 겨드랑이나 음모가 빠지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그리고 자주 이렇게 잘 붓고요. 발이 붓고 또, 간은 우리 몸의 신진 대사를 특히나 소화, 흡수, 해독, 배설할 때 그게 대사인데 그중에 해독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담당하면서 또 효소도 나오고 호르몬도 또 합성하고 여러 가지 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간경화가 심해지면은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탄수화물 대사 장애로 인해서 당뇨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복수가 찰 수도 있고 알부민 합성 능력의 저하로 혈중 알부민이 감소하면 복수가 생기거든요. 예. 제가 아기 낳고 이 알부민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부었던 적이 있는데 알부민을 주사를 놔주니까 쫙 붓기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영양소가 우리 몸을 굉장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황달이 올 수도 있는데 황달이라는 것은요. 적혈구가 수명을 다하고 되어서 생기는 빌리루빈이 모두 이제 간에서 다 대사가 된 후에 배설이 되는데 간 기능이 약화되면은 빌루루빈이 나가지를 못해요. 배설이 안 돼. 그래서 몸에 축적이 되면서 그게 노란색이니까 몸 전체에 이제 머리부터 쭉 몸까지 다 노랗게 되는 거 황달이라고 하는데 환자의 눈의 흰자위와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피부가 노랗게 되고 얼굴이 그무축축하게 되잖아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근데 약간 금푸른빛을 띠거든요. 간 경화 있으신 분들이. 근데 그 얼굴에 실핏줄이 또 확장되는 게 보여요. 이런데 실핏줄이 쫙 확장되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간성 혼수가 오는 것은 뭐냐면 이 암모니아가 이 간에서 요소로 전환돼서 이렇게 배설이 되면서 네, 신장에서 또 간과 신장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암모니아가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몸을 돌고 나가야 되는데 뇌로 올라가서 이게 이제 뇌 신경 갑자기 놀래면서 그냥 혼수를 일으키면서 정신을 잃게 돼요. 왜? 이 가스잖아요. 사람은 가스에 약하거든요. 좋지 않은 가스, 인체에 필요 없는 가스가 뇌로 올라가 사람을 혼미하게 해버리는 거죠. 또 약물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서 약의 부작용이 소량으로도 쉽게 올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 약의 소량의 이거 독극물, 소량의 약의 그 사람들은 뭐 이거 다 간에서 다 해독하니 괜찮다. 해독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를 먹었는데 혼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큰일 나죠. 저항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신 감염이 올 수도 있는, 폐혈증이 올 수도 있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제 식사는 칼로리가 좀 좋고 고단백, 저는 고칼로리보다는 그냥 고단백, 고비타민, 저지방식이지만 칼로리는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 간세포 재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동물성은 좀 피해야 되고요. 식물성 단백질로 간세포 재생을 도와줘야 합니다. 자, 왜? 동물성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나 항산화 비타민으로 간의 해독 작용과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요. 소화효소로 아까 이제 파파인, 브로멜라인 이런 게 제가 좋다고 지방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음식에 이렇게 소화를 도와주고 효소를 많이 먹어줘야지만이 간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역할이 지금 쭉 떨어져 있잖아요. 자기가 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어디 누군가가 효소를 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효소를 먹어주면 간이 쉬고 너무나도 편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가리쿠스 버섯, 예, 간염의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항암 물질도 많죠. 아가리쿠스 버섯이 상황버섯이 우리나라에서 뭐 한 개 500만 원에 팔리고
저희 동네에 상황버섯 따는 분이 계신데 정말 한국산 나무에 붙어 있는 황금색 상황버섯 1,000만 원에 팔았다고 저한테 자랑하셨어요. 근데 아가리쿠스 버섯이 상황버섯보다도 더 항암 기능과 그다음 염증을 이렇게 제어하는 기능이 높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비싼 거보다 차라리 아가리쿠스 버섯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인트 존스 워터, 이 성료한 애플, 레몬밤, 허브가 굉장히 정신적인 안정을 도우면서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간이 좋아하죠. 네. 그다음에 미강 유래 다당체 같이 이렇게 이제 이뮨푸드 X에 들어있는 성분들인데요. 이것들은 염증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하는 경로를 이렇게 나타낼 때에 이제 초기에 빨리 예방하고 치료하고 간염을 빨리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간이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면요. 간이 나빠지면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면역이 떨어지면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각유래 다당체 같은 이뮨푸드 X 이 성분들, 이 지금 간염이나 간경화 환자들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노니울금, 효모, 밀크시슬 이것들은 다 간의 해독 작용과 세포 회복에 도움이 되는 허브들이죠. 네. 스트레스 피하고 자 생활 습관 중요합니다. 약물, 그다음에 감기약, 진통제 이런 거. 특히나 제가 우리 남편이 예전에 간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보니까 항상 머리가 아프다고요. 왜 항상 머리가 아플까요? 간에서 해독이 안 되니까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죠, 온몸을. 그러다 보니까 뇌에 이 작은 혈관을 지날 때 신경을 건드리겠죠. 그리고 항상 머리가 아프다. 어떤 때는요, 머리를 벽에 막 머리를 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아프다면서. 제가 보고, 야,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나중에 얼마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생식 먹고, 효모 먹고, 그 아가리쿠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그 다음에 이 이뮨푸드 X 같은 이 면역제 이런 걸 먹으면서 머리 아프다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에 오염된 공기나 물, 식품의 섭취가 이 지금 간의 해독 작용에 이제 부담을 주는데 좋지 않은 간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간이 원하지 않는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탄산음료들, 알코올들 굉장히 간이 싫어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기가 좋은 데 가야 돼요. 그래서 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식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운동과 식사 조절로 정상 체중 유지가 굉장히 좋고 가벼운 운동 굉장히 좋고요. 간은 근육을 잡고 있고 눈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장은 귀, 청력을 잡고 있고 뼈하고 연결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근육이 빨리 소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동을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이 안 좋으면 피곤하니까 움직이기 싫거든요. 항상 누워 자는 거 좋아하고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근육이 더 빨리 소실이 되겠죠? 그래서 어, 그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생식 드시고 에너지화해서 빨리 움직이면서 그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수분들을 빨리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다음 알칼리 윤수가 너무 간에 도움이 됩니다. 네. 고인물을 빼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이요법으로는요 편식을 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종 자연식품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30가지 이상의 음식을 먹어라. 한 끼에. 한 끼에 30가지 이상의 음식을 먹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매 식당에 갈 수도 없고 식당에도 조미료는 안 넣습니까? 또 GMO는 안 씁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생식을 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농을 쓴 거 사용하고 중금속, 농약, 첨가제가 없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 다 생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단백질, 고미네랄, 고비타민 음료가 아니라 고비타민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은 하루에 체중이 1kg면 1.5g 정도 섭취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여성분들 같으면 몸무게가 55kg면 55g 정도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중심으로 한 영양소 공급하고 또 세포에 이제 간세포 염증이 있고 이게 섬유질화 되면서 간 경변이 생기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괴사되는 간세포 재생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붉은 고기보다는 하얀 셀 생산이나 식물성 단백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B군, 효소 충분하게 그다음에 전곡류, 생채식 이런 것들 이렇게 먹어주면서 위장 튼튼하게 해주고 게을, 시금치, 미나리 이렇게 간은 푸른색 채소를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 푸른색 채소가 약을 쳤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된 것들. 근데 엽록소가 굉장히 간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A, C 등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점막 저항성을 높여주는 것들을 먹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오이나 토마토 이런 것들은요, 혈액의 산성을 막아주면서 위 점막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생식을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또 효모는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간 회복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B군이 많으니까 대사작용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B군이 대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손상된 간세포 회복시켜주고 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죠.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은데 해독 기간이기 때문에 이 간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장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독소를 해독하려고 하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식 같은 이런 여러 식물 영양소가 합쳐진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네, 이 활성산소 킬러가 되고 네, 휴젠푸드 같은 거 꼭 드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거의 식물성 기름으로 하고 싱겁게 조미료 양념 적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요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간염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뮨푸드 X나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용삼 간의 치료 회복에 탁월하게 도움이 된다. 울금이나 노니, 밀크시슬, 간의 해독 증진, 간세포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 환자들은요, 또 칼슘 대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이렇게 흡수 잘 되는 칼슘을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뼈 건강, 99.99% 흡수 잘 되는 바다풀에서 추출한 그 칼슘, 이온화가 잘 되는 칼슘, 알칼리 이온수하고 먹으면 정말 흡수 잘 되죠. 그 다음에 신진대사 항상성에 도움이 되는 알칼리 이온수를 매일 8컵 이상 공복에, 봉복에, 그래서 비타민 A, C, 항산화 비타민 에이스죠. 비타민 B군, 비타민 K, 초록색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연, 칼슘, 마그네슘, 효모,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 그죠? 아가리쿠스, 미강 유래 다당체, 이뮨푸드 X에 들어있는 이 부분, 그다음에 발효용삼이나 알칼리 용수, 밀크시슬 이런 것들 굉장히 좋다. 간 경화는 사실은요, 간암하고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습관의 DNA 칵테일 식이요법으로 알칼리 이온수 하루에 공복 8잔 이상 아침에 간 안 좋으신 분들 아침에 반드시 따뜻하고 차가운 물 섞어서 알칼리 이온수 이게 따뜻하고 차가운 거 알칼리 이온수 섞어서 예, 아침에 3잔을 천천히 마시고 마신 후 알칼리 이온수는 15분 후에 다른 그 물은 알칼리 이온수가 아닌 물은 45분 후에 왜 그럴까요? 3배로 입자가 작기 때문에 알칼리 이온수는 다른 물은 45분이 지나야 되지만 알칼리 이온수는 15분만 지나도 한 바퀴 싹 돌 뿐만 아니라 나가게 돼 있어요. 소변이 빨리 나오죠?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를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활성수소를 만나서 H2O 형태로 변해서 소변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 이온수 꼭 아침에 마셔주고 알칼리 이온수 냉온수로 마셨으면 15분 후에 아가리쿠스를 먹어줍니다. 아가리쿠스를 먹고 난 다음에 5분 정도 지나서 생식, 그다음 이뮨푸드 X, 유산균 이런 것도 같이 먹고요. 중간에 발효홍삼을 먹고 식간에 그다음 식사를 했을 때의 효소환을 먹고 그다음에 일반 식사했을 때 그다음에 저녁에도 생식이나 뭐 다른 거 먹고 난 다음에도 효소환을 이렇게 먹기를 저는 이렇게 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휴젠푸드 꼭 드실 수 있도록 하고 효모 하루에 11씩 4번 칼슘은 매 식사마다 하나하나 식후에 하나하나 비타민 C와 함께 또 멀티비타민 씹어 먹고 하나씩만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틴 생식에 섞어서 먹는 게 좋거나 나는 생식에 섞어서 먹는 게 맛없다 하면 간식으로 따로 저는 프로틴을 그냥 두유에다가 물에다가 먼저 프로틴을 싹 섞어가지고 그게 두유 부어서 이렇게 먹으면 프로틴 자체가 12g의 식물성 단백질에다가 두유에 또 5g 정도가 들어있으니까 4, 5g 있잖아요. 합치니까 꽤 되고 어, 생식에도 5g 들어있고 뭐 단백질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프로틴 섞어서 먹든지 프로틴 따로 먹어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 건강, 간 건강, 네. 간 건강에 굉장히 좋은 점은요. 간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간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간 건강에 대한 것은 따로 이제 제품 강의를 들어보시면 드림민즈 코스에서 다 얘기했고 또 따로 또 간 건강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쭉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이게 라파 402 VIP는요. 일단 라파는 염증을 없애주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몸에 다니면서 염증 세포를 없애주고 특히나 간에 이렇게 되게 되면 간의 염증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없어지게 되니까 너무나 간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저는 정말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저희 남편이 이걸 하게 되면서 간 항체가 생겼다고 하는 이 놀라운 다 이거 우리 남편 다 드시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간염은 방치하면 간경화로 되고 간경화는 간암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식이요법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또 왜 유산균 이렇게 많이 먹나? 유산균 이 소장과 이 간은요 문맥을 통해서 맥이 연결돼 있어요 혈관이.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아야지만이 깨끗하고 좋은 혈액을 만들어낼 수 있고 깨끗하고 좋은 혈액은 간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혈액이 자꾸 이제 모이게 되면 간이 더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장을 좋게 하는 것도 간을 굉장히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생식 먹을 때마다 두 포씩 아예 넣어서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네. 자, 오늘 간경화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는데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건강 전문가로 네, 거듭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는 여러분들을 도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